네, 안녕하세요. 그림 속을 걷는 여행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지역, 바로 몽마르트로 한번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마르트야말로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예술적인 지역이죠. 그 이유가 이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의 현대예술의 가장 성지와 같은 그런 장소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때 가난했었던 현대예술가들이 이 몽마르트 지역으로 넘어와서 서로 뒤엉켜 살면서 저마다 자기만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가들이 다녔었던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자신의 그림 속으로 이 몽마르트를 그렸었던 화가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정말 예술과 낭만이 살아있는 이 몽마르트다, 우리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 몽마르트로 오늘은 한번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은 사실 우리가 언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몽마르트, 바로 순교자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발이 130m 밖에 되지 않는데 프랑스 파리에는 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죠. 실제로 몽마르트 언덕이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시게 되면 파리의 전체적인 시내의 전경을 또 바라보실 수가 있죠. 일반 여행자들이 접근했을 때는 이 몽마르트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아베스역에서부터 우리 몽마르트 산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걷다 보면은 바로 리틱스라는 광장이 나오죠. 그 리틱스 광장에서는요, 파란색 타일로 된 굉장히 재미난 여러 언어가 적혀져 있는 벽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벽을 바로 사랑의 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타일 위에 여러 각 나라의 언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죠. 누가 만들었냐면 프레드릭 바론이라는 작가가 만들었는데, 원래 이 작가가 세계 여행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여행은 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 8년 동안 여행 대신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언어를 수집을 해서 이 벽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벽, 그래서 수화를 포함한 3,000여 개의 언어와 1,000여 개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벽입니다. 사랑의 벽을 지나서 조금만 걸어가시다 보면은 또 다른 광장, 에밀 구도 광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별 특색 없는 건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세탁선이라고 하죠. 바또 라부아르라고 하는 조그만한 기념샵 같이 생긴 곳이 나오는데, 사실 이곳은 우리 별 특색이 없어 보이지만 미술사 역사상 상당히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그 이유가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탁선을 거쳐갔었던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예술가는 바로 피카소가 있겠죠. 그리고 피카소가 그 유명한 대작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갔었던 그런 장소인데, 과거에는 여기가 15프랑밖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쪽방촌이었었기 때문에 가난했었던 예술가들의 요람과도 같은 그런 장소였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탁선이라고 불린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 세탁선은요, 사실 세느강변에 떠 있었던 빨래를 대신 해주던 그런 배였었습니다. 파리가 워낙 수도가 안 좋기 때문에 파리 시민들은 다 그 세탁선에다가 빨래를 맡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몽마르트 언덕은 세느강변 쪽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몽마르트 사람들은 이 세느강까지 내려오지 못했었고, 언덕을 이용해서 비만 내리면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빨래를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카소와 그리고 막스 자코프라는 시인이 집을 보러 쪽방촌에 들렸을 때가 비가 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나와서 335 모여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 꼭 세탁선 같다라고 해서 재미삼아서 지어진 별명이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죠. 굉장히 재밌죠? 조금만 더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풍차가 하나가 나오게 되죠. 이 풍차의 이름은 블랑드라 갈라트라고 합니다. 주택가와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사실 과거에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풍차가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하죠. 폭탄과 증기기관이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냥 철거되지 않고 또 변신을 했었던 그런 풍차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 블랑드라 갈라트, 갈라트라는 뜻은 갈색빵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갈라트 빵과 와인, 이 재분소였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레스토랑 형식으로 남겨놓게 되고, 그리고 일요일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춤도 추고 놀 수 있는 무도회장으로 변신한 곳이죠.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은 몽마르트의 사람들이 댄스 파티도 열고, 그리고 와인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였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당연히 그런 모습을
캐치해서 자신의 작품으로 남겼었겠죠. 무엇보다도 물랑드라 갈라트를 그렸었던 가장 유명한 화가, 가장 유명한 작품은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르누아르의 물랑드라 갈라트의 댄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르쉐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마르트 산책을 하고 그리고 오르쉐 미술관에 가서 이 작품 속을 보시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림 속을 여행하는 어떤 여행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풍차를 지나서 또 조금 가다 보면은 벽이 나오는데 아주 재미난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벽을 뚫는 남자의 동상이죠. 이 동상은 마르셜 에메라고 하는 프랑스의 국민 소설가의 작품 벽을 뚫는 남자라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 공무원 듀티율 씨가 벽을 뚫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뚫고 있는 과정을 이 동상으로 만들어 놨죠. 갑자기 이 소설가의 동상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동상이 있는 옆에 건물이 바로 저자였었던 마르셜 에메의 아파트먼트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을 보시게 되면 병상의 손이 상당히 반질반질해요. 그 이유가 동상의 손을 만지면 글 쓰는 능력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미신이 있어 사람들이 저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손을 한 번씩 꼭 만지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반질반질한 재미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게 되면은 또 다른 동상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가슴 부분이 반질반질합니다. 여성의 가슴인데 바로 프랑스의 샹송 가수이자 영화 배우였었던 달리다의 동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달리다의 가슴을 만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또 미신이 있어서 반질반질한 그런 재미나도 보실 수가 있죠. 150년 전에 옛 모습이 아주 잘 지켜진 그런 언덕길을 올라서 가게 되면은 유명한 캬바레였었던 라팽아질이 나오죠. 이 라팽아질에서 로트렉이라든지 페르낭 레체, 모딜리아니, 피카소, 반고 이와 같은 예술가들이 고향집도 생각하면서 한 잔씩들 하던 그런 장소의 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9시에는 피아노 연주와 샹송 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장소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술집을 캬바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약간 퇴폐적인 이미지가 좀 있지만 작은 무대가 있는 주점을 프랑스 파리에서는 캬바레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라팽아질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이곳에서 노래를 했었던 그런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었던 르 샤누아 검은 고양이 캬바레라는 곳에서는 또 천재 작곡가였었던 에릭 사티가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에릭 사티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릭 사티는 짐노페디라는 음악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짐노페디라는 음악은 우리나라의 침대 선전으로 또 잘 알려진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 음악 자체가 상당히 담담하고요. 자신의 성격처럼 낭만주의적이고 화려함을 버리고 아주 간결한 스타일의 그런 음악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죠. 그런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상당히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사후에 40년이나 지나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런 비운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정말 사랑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수잔 발라동이라고 하는 여류화가가 있었죠. 수잔 발라동과 몽마르트에서 6개월간 또 사랑을 나누기도 했었지만 아쉽게도 그 사랑은 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릭 사티는 6개월 후 수잔 발라동이 그를 떠나고 난 후에도 잊지 못하고요. 평생을 혼자서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그녀를 위해서 난 그대를 원해요 라는 곡도 만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후에 그의 집에서 한 400여 통이나 되는 편지가 붙이지 못한 그런 편지가 발견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그 위로 또 올라가게 되면은 2분 거리에 바로 라메종 로즈라고 하는 장미의 집이라는 분홍색, 핑크색 이쁜 집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집이 화가들의 뮤즈이자 그리고 에릭 사티의 사랑이었었던 여류화가 수잔 발라동의 하우스가 나오죠. 수잔 발라동은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지만 이 몽마르트 언덕을 들어와서 로트렉을 만나게 되고 드가와 같은 화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 재능을 인정받고 여류화가가 되었었던 여인이었었습니다. 수잔 발라동 하우스를 지나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성심성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심성당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프랑스 파리의 시내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시원하게 보이죠. 몽마르트 언덕에서 바라본 파리의 시내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화가들도 저마다 이 장소에 와서 파리의 시내를 바라보며
그 꿈을 꿈고 들어온 프랑스 파리의 시내 전경의 모습을 자신의 그림 속으로 남겨놨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몽마르트 언덕으로 들어와서 이 풍경에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파리를 바라다보며 그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 역시도 파리 몽마르트 언덕, 이 시기 2년 동안의 시기 동안 몽마르트 언덕에서 무려 330여 점이나 되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자화상만 90여 점을 남깁니다. 몽마르트 언덕 시기에 가장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장 많은 작품들을 남겼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술가들, 현대 예술의 선구자가 된 화가들과 함께 몽마르트 산책을 한번 즐겨보셨습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느 강변 주변을 한번 산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속을 걷는 여행자 강정모였습니다. 빛나는 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빈센트 반 고흐 역시도 본인이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에 그려진 그런